자,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쌍끌이 형님께서 고른 오늘의 이슈부터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외국인 사고, 기관은 팔고입니다. 예, 최근 특히 9월 들어서 좀 변화의 시각이라고 하면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기관은 계속 팝니다. 이거 아쉬운 부분인데 그렇죠. 여기에서도 그래도 살펴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고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미증 씨 마감 상황부터요. 저도 원인주 앵커 생각이랑 비슷해요. 무슨 뭐 헝다 얘기 나오고 뭐 그 예. 부채한도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목요일 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아요. 지수 중에서는 다우 운송 지수가 0.8% 올라오면서 얘네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좀 많이 올라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0.1%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요새 이 종목이 좀 굉장히 세요. 세일즈포스닷컴이라고 클라우드 하는 데인데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요. 항공주가 또 많이 올라간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2.3%, 금융주 아까 말씀하셨는데 JP모건이 1% 넘게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그 실적, 월 매출 전망이 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전망으로 크게 빠진 종목이 있습니다. 나이키가 6%가 넘게 빠졌습니다. 기술주 중에서는 테슬라가 2.8%, 페이스북이 2% 올랐고요. 반면에 모더나가 5% 넘게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도 2.8% 빠졌고요. 달러 인덱스는 소폭 상승했고 유가가 지금 나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제 마진 얘기도 요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가 관련해서는 위로 갈 가능성이 현재는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브렌트유는 이미 3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WTI도 올라갈 것 같고요.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되는 게 있어요. CME 그룹의 페드워치라는 데서 매일매일 미국 기준금리 확률을 집계를 하는데 내년 12월 기준으로 제가 한번 차트를 그려봤습니다. 근데 금리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월까지도 동결할 확률을 45%까지 봤었거든요. 예. 토요일 날 아침에 체크를 해봤더니 이게 25%까지 낮아졌어요. 더더군다나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한 주 전에는 27%였는데 한 주 만에 46%까지. 그러니까 내년에 9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요건 전문가들이 그 조사에서 그 폴을 통해서 어떤 확률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심심하면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좀 큰 그림 읽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9월 FOMC 의사로 공개 이후에 이제 변경된 시각이라고 하면 테이퍼링은 뭐 예상됐던 부분이고 네. 11월부터 시작 예정이라고 지금 이제 가능성이 확 높아진 거고 금리 인상이 문제인데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당겨지고 있는 시각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국내로 넘어오겠습니다. 금요일 수급 특징주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금요일에는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약속한 듯이 제일 많이 샀던 게 금융 지주사들을 그렇게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신한주주라든지 카카오뱅크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KB금융도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요. 하나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금융지주사를 외국인 기관이 금요일 날 열심히 샀다는 게 특징인데 아마도 10월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전기요금도 인상하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최근에 눈물겨운 조정을 받았던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도 모처럼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연속성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같이 산 종목이 굉장히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솔브레인 홀딩스, 유바이오로직스 정도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매수 강도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기관이 조이시티라는 종목을 엿새 연속 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예, 그렇죠. 엿새 연속 사주고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 좀 크게 올라간 건 아니고요. 수급 대장주 찾기가 참 금요일, 토요일 어려웠습니다. 금요일 날 못 찾았고 결국 토요일 날 결국 찾았는데 8월 달에 제가 한번 제시를 했던 종목이고요. 효성화학입니다. 이 종목이 목요일 날 비교적 눌러주는 조정이 나왔고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수급은 변하지 않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면은 조정 후에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 기관이 11일 연속 사주고 있고 연기금이 열심히 사고 있는데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국민연금이 이 종목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지분 보유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관심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2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하반기 실적은 2분기보다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 회사 원재료가 LPG인데 LPG 가격이 요새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트남 공장은 다 지어놨는데 지금 베트남이 지금 그 코로나가 확산되는 분위기라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은 지금 그 베트남에도 투자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국내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해외 위드 코로나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고, 뭐 2022년 예상 기준 그 실적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제가 8월 달에 얘기했을 때보다는 주가가 좀 올라와 있죠. 그때도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부생수소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획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고 또 단가는 낮고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수소, 부생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화학 섹터 분위기가 좋고 여러 가지 소재가 어디 가나 많이 필요한 요즘이기 때문에 예. 수급도 효성화학이 좋다라는 대장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키워드로 외국인 사고, 기관 팔고 네. 이걸로 잡아주셨는데요. 어떤 내용 들고 오셨어요? 일단 외국인이 뭐 금요일 날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그리고 오전에 오락가락 했었는데 결국 이제 매수를 하면서 7일 연속 매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정말 주식 많이 팔았습니다. 4월 달에 한 3천억 정도 샀던 거 이외에는 순매수가 없었는데 9월 달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1조 4천억 원 정도 사고 있기 때문에 뭐 9월 달 지금 월, 화, 수 남았죠? 이번 주에. 아마도 9월 달은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반면은 기관은 3조 원이 넘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닷새 동안 매일매일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이런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그 원인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주식 왜 사냐? 글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헝다 얘기도 있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율도 그렇게 그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고 있는 이유는 가장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를 인덱스 매수의 의미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외국인이 사는 이유, 팔 만큼 팔았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저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을 제가 2017년부터 쭉 그려봤는데 2017년 이후 52% 밑으로 외국인 비중이 내려간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채워넣는 매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그전에는 2017년 이후에는 52%에서 걸려서 다시 올라왔었잖아요. 저 밑으로 일단 떨어졌기 때문에 저 위로 올리려는 매매가 나오는 게 아닐까.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뭐 MSCI 얘기도 막 그랬지만 우리 시장을 외국인이 막 패시브 매도, 그러니까 인덱스 매도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리스크잖아요. 근데 중국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그 헝다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중심이 지금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갔다 좀 쉬고 있는 분위기인데 전에 오닌주 앵커가 그 중국 정치 일정 한번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저 또 그때 대답을 잘 못했었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보드릴게요. 다시. 정작 중요한 건 올해 11월이에요. 11월에 19기 육중전회라는 게 열리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역사적 그 결의, 그러니까 세 번째 집권할 수 있는 결의, 그 토대를 마련해 두는 게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정확히 똑같진 않은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개헌을 하는 거예요. 11월 달에 하고 실제로 만약에 이 개헌이 그 역사적 결의가 성공할 경우에는 내년 가을에 공산당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세 번째 추도되는 일정으로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11월 달이 중요하겠죠. 이 길을 터줘야 그 내년에 가을에 그렇죠. 결의의 합의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중국이 이전과 같이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막 과격한 규제를 하고 이게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헝다그룹 관련해서도 아마도 부도를 내더라도 질서 있는 부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지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부동산 시장을 전체로 막 망가뜨린다든가 아니면은 은행 거돈으로 이게 전염을 되게 만든다든가 이런 상황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헝다그룹 부채는 대부분 중국 내 부채입니다. 해외 부채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중국 은행들이 위안화 부채인데 뭐 마음먹기에 따라서 좀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이자를 못 갚아도 한 달 동안 유예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불확실성으로 남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시장을 교란할 것 같지는 않고 이 리스크가 중국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면은 외국인의 패시브 매도 가능성도 크진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러면 기관은 왜 파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기관 매도 부분 중에서는 10일까지 9월 1일부터 2일부터 10일까지를 한번 쪼개서 보고 그 이후로 매매를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 9월 10일까지는 연기금이 상당히 많이 팔았는데 저 중에 상당 부분이 카카오뱅크 블록들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저기 포함되거든요. 그 제외하면 사실상 그렇게 뭐 크게 팔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겠네요. 꾸준히 많이 팔고 있는 게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단기로 움직이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뭐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중요한 게 규모는 작은데 투신이 9월 내내 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주식형 펀드로도 돈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어떤 좀 단기성 매매를 제외하면은 예. 연기금 저희 국내 기관들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방송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9월 13일부터 외국인이 주식을 계속 사주고 있어요. 코스피에서. 근데 외국인이 많이 산 그 탑5 그다음에 기관이 많이 산 탑5 개인이 많이 산 탑5 종목들을 그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한번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대한항공, 크래프톤 종목들 이렇게 딱 보시면은 원인적인 것도 딱 그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기관 매수 종목이 들어오시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은 주로 샀고 개인들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주로 샀는데 평균 수익률 비교해보면은 코스피가 그 기간 동안에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기관 매수 탑5 종목은 평균 수익률이 9.4%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갖고 수급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관이 코스피를 뭐 며칠 동안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기관이 산 종목들은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는 파는데 사는 종목은 굉장히 집중력에 계산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으로도 그렇고 수급상 누구를 따라서 사는 게 가장 지금 유리할까 보면은 당연히 지금 기관 매수 종목이고 종목들로 보더라도 제가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SO일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링 한 번씩 다 수급 대장주로 제시를 했던 종목들이잖아요. 예.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핵심이다. 그래서 기관 매수 종목에 좀 주목하면서 매매를 하면은 어려운 장 조금은 좀 잘 견뎌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을 챙겨봐야 하는 거겠죠. 수급이 쏠리는 종목에 수익의 답이 있다라는 관점 여기에 이제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의 대장주, 수급 대장주는 효성화학이었다는 점까지 좀 기억을 해보면서 자 오늘 우리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시겠어요? 일단 심리 회복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시장에 갑자기 그 김여정 부부장이 한마디 했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그냥 남북경협주가 막 VI까지 걸릴 정도로 한 종목은 그렇게 올라가 버렸는데 이게 그만큼 살 종목이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급 특징주, 대장주 꼽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신규로 접근할 종목이 좀 만만치는 않고요. 반면에 이제 이런 시장일수록 실적에 집중해라. 실적 좋은 종목, 아까 기관 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대부분 좋은 것 같은데 뭐 자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SO일이나 대한항공이나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쪼개서 사는 데는 무리 없는 시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안전지대에 있는 종목들은 괜찮다라는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